일할 땐 당신이 나라를 일으킨 주역이라더니 막상 은퇴하니 이제는 조용히 사라져 달라는 눈빛만 돌아왔다. 요즘 60년 대생들이 은퇴 후 마주하는 현실은 정말 냉혹합니다. 산업화의 최전선에서 IMF의 공포 속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이겨내며 묵묵히 일했던 이들. 가정을 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 교육에 모든 걸 걸었던 세대. 그런데 이제 정년을 마치고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손 내밀지 않고 있죠. 퇴직만 하면 모든 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많은 60년 대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금을 받아봤자 대출 갚고 나면 남는 건 얼마 없고 연금은 생각보다 적고 일자리는 나이 때문에 찾기 어렵고 그야말로 일하던 세대가 버림받은 기분. 그리고 이 감정은 단지 기분이 아니라 삶의 현실입니다. 1. 대기업 30년, 그 끝은 월 130만 원 연금. 박 부장 66년생은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무사히 정년퇴직했고 축하도 받았지만 그 이유는 암흑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회사에선 인정받던 사람이었는데 퇴직 후 3개월 만에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가장 큰 충격은 연금 실수령액이었습니다. 세전으로는 많아 보여도 세금 떼고 의료보험료 떼고 이것저것 제하고 나니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30만 원 남짓? 거기서 아파트 관리비, 생활비, 통신비, 손주들 용돈 조금만 빼도 파닥. 아내와 둘이서 외식 한 번도 마음 편히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존심 상했던 건 일하려 해도 나이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듣는 것. 현장에선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많은 60년 대생들이 겪는 뼈아픈 현실이죠. 지방 귀촌 꿈 같았지만 고정비 지옥. 은퇴 후 도시 생활을 접고 강원도 농가로 내려간 이 선생 63년생 부부. 텃밭도 있고 공기 좋고 처음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쌀은 있죠. 채소도 따먹죠. 근데 고정비는 줄지 않더라고요. 전기세, 가스비, 차량 유지비, 건강보험료, 심지어 택배 하나도 더 비쌉니다. 게다가 병원은 멀고 응급 상황엔 불안하기만 합니다. 둘이서 월 평균 180만 원은 최소로 써야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연금으로 다 감당이 안 돼서 결국 도시로 다시 올라올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골에서 살면 돈 안 든다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자급자족? 체력 없으면 못해요. 노후엔 현실이 가장 무섭습니다. 3. 배당 400만 원? 6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조 과장 68년생은 은퇴 전부터 배당 투자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퇴직금과 개인 자산을 합쳐 총 5억 원을 배당주에 넣었고 매달 평균 4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이제 진짜 자유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이 끊겼고 환율에 타격받고 한전 같은 주식은 폭락했죠. 그렇게 수익률이 반토막 나고 배당도 줄고 결국 원금을 조금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공부해야 하고 마음이 강해야 해요. 그냥 돈만 넣는다고 연금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는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꾸준한 수입원이라는 걸 1년 만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 60년 대생이 특히 위험한가? 연금 사각지대 국민연금 도입 초창기에 가입해 실제 수령액이 낮습니다. 가족 희생세대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서 본인 노후 준비는 뒤로 미뤘죠. 구조적 일자리 소외 재취업 시장에서 나이 많다는 이유로 기회가 박탈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설계. 은퇴란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곧 추락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경제적 안전망과 사회적 연결망을 다시 짜는 것입니다. 첫째, 생활비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기대 수명이 90세라면 지금 가진 자산을 30년으로 나눠야 합니다. 즉, 월 300을 쓰려면 총 10억이 필요하다는 계산. 현실과의 간극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은 끊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적어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심리적 불안이 줄어듭니다.
월 5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마이크로 워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배달, 글쓰기, 재능 공유, 상담 등 나이에 맞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셋째,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오래 못 갑니다. 은퇴 후엔 다시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봉사든 취미든 소모임이든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망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맺으며 은퇴란 스스로를 다시 껴안는 시간입니다. 60년 대생 여러분, 당신은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버텼고, 더 참았고, 더 많이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기 전에 내가 나를 다시 품는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당신 인생 2막의 주인공으로 올라서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일하던 세대가 버림받았다. 60년 대생이 직면한 은퇴 쇼크, 그 구조적 원인과 대응 전략. 서론 산업화의 주역, 이제는 잊힌 세대가 된 60년 대생. 1960년 대생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입니다.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수많은 경제적 격변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고, 자녀 세대에게는 최고의 교육 환경을, 부모 세대에게는 부양을, 조직에는 충성을 바쳐온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마주한 은퇴 후 현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30년 일했는데 남은 게 없다. 연금은 적고 일자리도 없다는 하소연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세대 불균형과 제도적 공백이 만들어낸 예고된 위기입니다. 왜 60년 대생이 특히 위험한가? 세 가지 구조적 문제. 1. 불충분한 연금 체계 참여.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됐습니다. 1960년 대생은 20대 중반 30대 이후부터 가입한 경우가 많고 가입 기간도 짧거나 중간 사례가 많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6만 130만 원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2. 고용시장 내 나이 차별과 재취업 장벽. 많은 60년 대생이 정년을 지키며 퇴직했지만 퇴직 이후 일자리를 다시 구하려 해도 고용시장에서 나이 때문에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 노무직, 일용직 외에는 선택지가 좁고 고학력고 경력자일수록 그 갭은 더 큽니다. 통계자료 통계청 고령층 구직활동조사에 따르면 60대 재취업자의 52.6%가 단순 서비스 기능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고학력자의 경우 만족도는 더욱 낮습니다. 3. 과잉 희생으로 인한 자산 고갈. 이 세대는 자녀 교육과 결혼, 부동산 투자 실패, 부모 부양 등으로 자신의 노후 자산 축적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과 일부 자산은 이미 대출 상환이나 자녀 지원 등으로 소진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퇴 후 생존 전략. 60년 대생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세 가지. 1. 생활비 구조 재설계. 매달 얼마가 필요한가? 부터 계산. 많은 은퇴자들이 막연히 200만 원이면 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지출 구조 분석이 필요합니다. 고정비 건강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등, 변수비 식비, 경조사비, 의료비 등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월 25만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방안. 은퇴 전후 지출 구조를 엑셀로 직접 정리해보고 최소 생계비와 안정 생계비를 구분해 재무 계획을 다시 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이 있다면 영모기지주택연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소득 파이프라인 확보. 연금 외 현금 흐름 만들기. 국민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 없이는 장기적 안정성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작더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천 수단. 소규모 자영업 배달, 공유경제 활용형 창업. 유튜브, 블로그, 글쓰기 등 지식형 콘텐츠 활동. 자격증 활용형 노후 직업의 경비지도사,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등. 재능 공유 플랫폼 숨고, 크몽 등 이용한 전문 서비스 제공. 팁. 소득 규모보다 지속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매달 3,050만 원 수준의 부업이라도 장기 유지 가능한 모델이면 충분합니다. 3. 관계망과 정서적 안전망. 사회적 고립 방지 전략. 은퇴 후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건 경제보다
관계와 정서입니다. 일터에서의 역할이 사라진 후 자신을 지탱할 사회적 역할과 연결이 없으면 심리적 고립감이 찾아옵니다. 대응 방안. 지역 커뮤니티,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참여, 동호회, 종교 모임, 봉사활동 등에서 새롭게 관계망 형성. 온라인 커뮤니티 은퇴자, 카페, 은퇴 후 재취업 커뮤니티 등도 활용. 연구 사례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인간관계의 질과 직결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생존 게임의 시작. 60년 대생들은 누구보다 더 많이 일했고 더 많은 걸 감내해 온 세대입니다. 하지만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상 두 번째 인생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축. 생활비 조정, 소득원 확보, 관계망 재구축.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작동되어야 은퇴 쇼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나 조직이 아닌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삶을 다시 설계하십시오. 60년 대생은 잊힌 세대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은퇴 후 세계 여행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며 버틴 끝에 얻은 자유, 그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나와 남편도 그랬죠. 은퇴 후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제2의 인생을 즐길 거라며 젊은 시절부터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상적이던 세계 여행이 우리 부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퇴를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즐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여행처럼 낭만적으로만 흘러가지 않아요. 여행은 끝나지만 남은 인생은 길고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그런 은퇴 후 세계 여행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우리가 놓친 진짜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 은퇴 후 세계 여행이 불러온 세 가지 사례. 은퇴 후 세계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계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부의 관계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여행 중 남편은 타인이 되었어요. A씨 부부는 은퇴 후 유럽, 아시아, 남미 등 1년간의 세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첫 달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은 주로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 했고 A씨는 모든 것을 함께 하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남편은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점점 말수가 줄었고 A씨는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행 후반부에는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귀국 후에도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됐습니다. 교훈: 여행은 부부 관계를 테스트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기대와 생활 패턴을 미리 맞추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사례 2. 여행이 끝난 후 찾아온 공허함. B씨 부부는 은퇴 후 6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행 후엔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됐어요. 여행 중에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냈지만 돌아온 후엔 일상이 너무 무료하게 느껴졌죠. B씨의 남편은 여행 중 경험했던 자유를 계속 그리워하며 우울감에 빠졌고 B씨는 집안일과 손주 돌보기에 몰두하며 서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교훈: 여행 후의 삶에 대한 준비 없이 떠나는 세계 여행은 오히려 더 큰 공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행 이후의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사례 3. 재정 문제로 인한 갈등. C씨 부부는 은퇴 후 세계 여행을 위해 적금까지 깼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여행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고 여행 후 남은 자산은 크게 줄어들었죠. 남편은 이를 두고 너무 과하게 즐겼다며 후회했고 C씨는 우리가 누릴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죠. 여행 후에도 재정 문제로 계속 싸우게 되면서 관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세계 여행은 재정적으로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며 자산의 1020% 이상을 여행에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 여행보다 중요한 건 관계와 삶의 방향성. 세계 여행은 은퇴 후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멋진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 도전이 부부관계, 개인의 정체성, 그리고 재정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행은 순간이지만 은퇴 후의 삶은 길고 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의 삶에 대한 기대치를 맞추고 여행 후의 방향성을 설정하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먼저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와 계획을 정리하고 여행 이후의 삶을 함께 설계하세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여행 후 찾아오는 공허함과 낯선 관계가 은퇴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행은 은퇴 후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은퇴 후 세계 여행, 행복이 아닌 위기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세계 여행을 꿈꿉니다. 낭만적인 여행의 모습과 새롭게 펼쳐질 인생을 기대하며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떠나 한 번쯤 자유로운 세계로 떠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행은 삶의 한 조각일 뿐 은퇴 후의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행은 끝나고 현실은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으로 은퇴 후 세계 여행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과 대안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세계 여행이 관계를 시험대에 올리다. 부부 관계는 은퇴 후 더 큰 시험에 들어갑니다. 평생 각자의 역할에 익숙했던 두 사람이 은퇴 후에는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죠. 여행은 그 시간을 극대화합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서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모든 면을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행은 부부의 관계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부부 관계 상담 전문가 이정민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여행 전에 서로의 여행 스타일과 기대를 명확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쪽은 느긋한 휴식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액티비티를 즐기길 원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은퇴 후 부부 상담을 받는 이들의 상당수가 여행 중 발생한 갈등을 계기로 상담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해결책. 여행 전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고 개인 시간을 보장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일정을 짜되 각자의 휴식 시간도 확보하는 유연한 계획이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2. 여행 후 찾아오는 공허함. 여행은 강렬한 행복을 줍니다. 새로운 풍경, 음식, 문화가 가득한 매일이 이어지죠. 하지만 여행이 끝난 후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일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를 포스트 트립 블루 포스트 마이너스 트립 블루즈라고 부릅니다. 여행 후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찾아오는 허탈감과 우울함을 말하죠.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 더 이상 삶의 흥미를 느낄 수 없었어요.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던 시간에서 단조로운 일상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너무 허전하더군요. 이런 감정은 심리적으로도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은퇴 후 우울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해결책. 여행 후에도 삶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목표를 설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자원봉사활동, 지역 사회 참여 등 여행 후에도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세요. 3. 재정적 문제, 여행이 남긴 부담. 은퇴 후 세계 여행은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아무리 절약하며 다닌다 해도 항공권, 숙소, 식사, 교통비 등이 예상보다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은퇴자들의 많은 자산이 고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자산이 크게 줄어들면 이후의 삶에서 재정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한 재정 상담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 후 남은 돈이 거의 없어진 부부는 재정적 불안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이 발생하고 심지어 이혼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해결책. 여행 비용을 전체 자산의 1020% 범위 내로 제한하세요. 또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행 이후를 고려한 자산 운용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4.
은퇴 후 삶의 방향을 먼저 설계하라. 여행은 은퇴 후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은퇴 후 삶의 전부처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여행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삶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행조차 큰 공허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은퇴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삶을 이렇게 조언합니다. 여행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세요. 여행 중 얻은 경험을 살려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사진 전시회를 열어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부부가 함께 삶의 가치를 공유하세요. 여행은 부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여행 후에도 부부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 여행보다 중요한 건 삶의 방향성. 세계 여행은 은퇴 후 삶의 멋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끝난 후에도 부부 관계, 재정 안정, 개인의 삶의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행은 한순간이지만 은퇴 후의 삶은 앞으로 몇십 년이 이어질 긴 여정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며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행 전에 서로의 기대를 맞추고 재정 계획을 세우며 여행 후의 삶을 설계하는 데도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행은 인생의 큰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준비 없는 여행은 오히려 관계와 삶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더욱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의 삶, 누구에게나 막막한 주제죠. 화려한 명함을 내려놓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과 끝이 공존합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처럼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서 일했던 이들이 퇴직 후 갑작스러운 변화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한때 수십억 대의 매출을 책임지고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던 임원이 퇴직 후 택배차에 올라타야 했던 현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은퇴 후 삶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현실이며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변화가 우리 삶을 덮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와 퇴직 후 삶의 중요성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사례를 들어 현실적인 조언도 더해 보겠습니다. 1. 준비되지 않은 퇴직, 그 끝은 어디일까? 첫 번째 사례는 김성호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대기업의 임원으로 30년 가까이 회사에서 헌신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안정적인 연봉을 받아왔던 그는 퇴직 후에도 그동안의 경력만으로 충분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금을 투자했던 사업은 실패했고 매달 고정적인 수입 없이 생활비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물건을 나르고 밤에는 피로에 찌든 몸으로 집에 돌아가는 삶.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준비 없이 퇴직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은퇴를 앞두고 더 많이 배우고 준비했을 텐데. 퇴직 후 삶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입니다. 김 씨처럼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불안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퇴직 후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은퇴 이전에 새로운 수입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2. 화려한 직책 뒤에 숨은 공허함. 두 번째 사례는 박민정 가명 씨의 경험입니다. 박 씨는 대기업의 HR 부서장을 지냈고 회사 내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그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잃고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의 말에는 은퇴 후 많은 이들이 겪는 심리적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동네 택배 일을 시작하며 사람들과 다시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되찾기 위해서였죠. 박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심리적 준비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사회의 시선과 싸우며 나아가기. 마지막 사례는 이수진 가명 씨입니다. 그는 퇴직 후 큰 돈을 들여 창업을 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던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는 큰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택배 기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는데 사회적 시선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웃들이나 예전 동료들을 마주칠 때면 얼굴을 들기가 힘들었어요. 대기업 임원이 택배를 해? 라는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죠. 이 씨는 그러나 시간을 두고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의 경력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택배 일에서 얻은 소소한 즐거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로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게 자부심으로 느껴져요. 이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가짐이라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퇴직 후 삶 어떻게 준비할까? 이 세 가지 사례는 퇴직 후의 삶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펼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은 결코 자동적으로 안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 준비. 퇴직 후에도 고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금, 투자 또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심리적 준비. 퇴직 후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취미 또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세요. 사회적 연결.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세요. 사람들과의 교류는 심리적 안정을 도와줍니다. 끝으로, 퇴직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김성호 씨처럼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기, 박민정 씨처럼 심리적 공허함, 이수진 씨처럼 사회적 시선의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퇴직 후에도 열린 마음으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간다면 더 행복하고 안정된 은퇴 후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은퇴 후 삶의 비밀 준비된 사람만이 웃는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대기업 임원이 택배 기사로 전락했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리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는 다를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은퇴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시선에서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퇴직 후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 변화는 필연적이다. 퇴직 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퇴직 후에도 지금의 삶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퇴직과 함께 수입은 줄고 사회적 역할은 사라지며 심리적 공허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인 김성호 씨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퇴직 후에도 경력만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은 실패했고 줄어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결국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변화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팁.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은퇴 후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새로운 삶의 패턴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면 훨씬 덜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2. 경제적 준비. 당신의 연금은 충분한가?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 믿고 은퇴해도 괜찮다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연금 시스템은 기대했던 만큼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연금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진 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퇴직 후 창업에 실패한 그는 결국 택배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전에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전문가 팁.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퇴직 전에 소규모 임대 사업을 시작하거나 금융 투자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기술 기반 자격증을 취득해 퇴직 후에도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3. 심리적 준비. 나는 누구인가? 은퇴 후 많은 사람이 겪는 심리적 문제 중 하나는 정체성 상실입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처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사라진 후에도 나만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민정 씨는 퇴직 후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사회적 교류도 끊기고 매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는 일 때문에 몰랐던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전문가 팁. 퇴직 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취미, 봉사활동, 공부 등 스스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4. 사회적 관계에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면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료나 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고립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김성호 씨는 택배 일을 하며 오히려 많은 사람과 교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택배 일을 시작한 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니 우울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전문가 팁. 퇴직 후에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세요.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은퇴 준비는 먼 미래 일이 아닙니다.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공허함, 사회적 고립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화려한 경력을 가졌더라도 은퇴 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경제적 준비. 연금 외의 수입원 확보. 심리적 준비.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 사회적 준비. 사람들과의 연결 유지. 이 세 가지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은퇴는 어떤 모습일까요? 퇴직 후의 삶은 누구도 대신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하세요. 작은 계획이라도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행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훨씬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대기업 임원이 퇴직 후 택배 기사로 전락한 현실을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은퇴 후에 당신에게 어떤 삶을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30년 넘게 한 회사에 몸 바쳤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죠? 퇴직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부장, 임원으로 정년을 맞은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가족을 위해 한평생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내 자리가 없어진 기분이 드는 거죠. 누구도 나를 찾지 않고 명함 한 장 없는 내가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다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허무함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꽤 받았고요. 근데 이게 한순간이더라고요. 어느 60세 퇴직자의 말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드는 생활비, 자녀의 취업 지원, 고정적인 지출 게다가 기대했던 가족과의 평온한 시간마저 무너질 줄은 몰랐죠. 자,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한 한 남성의 몰락을 시작으로 은퇴 후 삶에서 어떤 점을 준비 못했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파산 위기에 놓이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풀어보려 합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례 1. 대기업 부장 김 부장님, 은퇴 후 1년 만에 전세 사기까지. 서울 강남의 모 대기업에서 34년을 근무한 김 부장님 60세. 그는 회식 자리에서 늘 말했습니다. 나는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어.
은퇴하면 골프 치고 여행 다니면서 살 거야. 실제로도 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 3억, 사내복지로 연금도 꾸준히 나올 예정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큰딸의 결혼 비용으로 8천만 원이 나갔고 두 번째 딸의 유학 자금으로 1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자금으로 전세를 옮겼는데 하필이면 전세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전세금 1억 2천만 원이 통째로 날아갔고 아내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확인도 안 하고 전세를 들어갔냐고 가족들은 원망했고 그는 점점 위축되어 집 밖에도 잘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돈보다 관계의 붕괴였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잃은 순간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례 2. 퇴직하고 창업한 59세 이 과장. 카페는 망하고 아내와도 이혼. 두 번째 이야기는 식품 대기업 과장으로 35년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 씨 59세의 사례입니다. 퇴직하면 카페 하나 차려야지. 내 손으로 커피 뽑아주는 게 꿈이었어. 이 말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씨는 퇴직 후 퇴직금 중 1억 원을 털어 서울 근교에 작은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감성만 가지고 창업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상권 분석도 타겟 고객층도 고려하지 않았고 SNS 홍보는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잘 되지 않았고 결국 6개월 만에 폐업. 이혼은 그 뒤였습니다. 당신이 뭐든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냥 했잖아. 가족이랑 상의도 안 하고. 아내는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을 터뜨렸고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됐죠. 퇴직 후 창업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가족까지 잃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연봉 1억 받던 61세 임원,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 마지막은 한 금융회사 임원으로 은퇴한 61세 박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인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평생 엘리트였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재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나 같은 60대는 안 뽑더라고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결국 박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벌어야 하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회의실에서 회장님이랑 회의했는데 지금은 쓰레기 분리수거 하면서 주민들한테 눈치 봐요. 물론 지금은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퇴직 직후의 충격은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 세 가지 사례는 각각 다른 상황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은퇴 후의 삶을 막연히 기대했고 2. 재정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았으며 3.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관계까지 망가졌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생활비를 실제로 계산해보자. 막연히 한 달에 200이면 되겠지라는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경조사비까지 현실적으로 항목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상금은 반드시 남겨둬야 해요. 둘째, 가족과 진짜로 대화하자. 많은 가장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 식으로 결정하고 가족에게는 결과만 통보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삶도 함께 움직이는 만큼 은퇴 후의 계획은 공동 기획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은퇴 후에도 수입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자. 꼭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월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이 하나라도 있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소일거리든 유튜브든 자격증 하나든 작게라도 시작해보세요. 완전히 멈춘 삶은 위기를 부릅니다. 마무리하며 퇴직하면 쉬고 싶다는 말 참 공감됩니다. 하지만 쉬고 나면 그 다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 말이죠.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앞서 이야기한 김 부장님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준비한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낙관보다는 구체적인 현실을 마주보고 당신만의 은퇴 플랜을 다시 써보세요. 그래야 후회 없는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대기업 부장의 몰락, 남의 일이 아닙니다. 퇴직 직후 찾아온 경제적 붕괴와 가족 해체의 충격. 대한민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60세 전후입니다. 특히 대기업에 재직 중인 부장급 이상의 직장인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은퇴를 맞이하지만 그 이후 삶은 결코 안정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은퇴 직후 파산 상태에 빠지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단순한 자산 부족이 아닌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파산이 발생하는 세 가지 주요 원인. 1. 막연한 낙관연금과 퇴직금이면 괜찮겠지라는 착각. 많은 중장년층이 퇴직금과 국민연금 또는 기업연금이 있으니 생활비는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첫째, 자녀 결혼이나 유학, 주택 마련 등의 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둘째, 기존 소비 습관을 줄이지 못해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과 비슷한 지출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정지출보험, 대출, 경조사비 외에도 의료비, 노후 주거비 등 예상 못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문가, 팁 은퇴 전, 최소 3년치의 가계지출 흐름을 분석하고 은퇴 후 예상 지출표를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단순한 평균치가 아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2. 감정적 결정 창업이나 투자, 가족 지원을 계획 없이 진행. 은퇴 후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창업이나 재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준비나 시장 조사 없이 감정적 결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내가 이 정도 경력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자기 과신이 치명적 결과를 낳습니다. 사례. 퇴직 직후 커피숍 창업에 나섰던 59세 이모 씨는 1억 원을 투자했지만 상권 분석 부족과 온라인 마케팅 지식 부족으로 인해 6개월 만에 폐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의 갈등도 심화돼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 팁 퇴직 후 사업은 생계수단이 아닌 검증된 취미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금 투입 전에 최소 6개월 이상 관련 경험을 쌓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소득 없는 장기전 일할 수 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 은퇴 후 기대했던 재취업이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을 선호하는 기업은 매우 드물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연령 퇴직자들이 경비직, 택배, 청소 등의 일을 통해 소득을 이어가지만 신체적 부담과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장기적인 지속이 어렵습니다. 사례. 금융권 임원으로 퇴직한 박모 씨 61세는 구직 활동에 실패한 끝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월급이 줄어든 건 괜찮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액 수익 모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유튜브 블로그 운영, 자격증 기반 파트타임의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노무상담 등 지역사회 봉사와 연계된 유급활동, 자신의 전문성에 기반한 2차 직업을 은퇴 전에 만들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인 생활비 계산부터 시작하라. 한 달 200이면 된다는 식의 추상적인 목표는 위험합니다. 식비,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의료비, 여가비 등 항목별로 나눠 현실적인 지출을 계산하세요. 가계부를 꾸준히 써온 사람이라면 예상치가 매우 정확해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노후 계획을 공동 설계하라. 가장 큰 갈등은 소통 부재에서 옵니다.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은퇴 설계는 가족의 반발을 초래합니다. 아내, 자녀와 함께 목표, 우선순위, 지출 방향을 조율해야 균형 있는 노후가 가능합니다. 경제적 여유보다 소득 흐름이 중요하다. 5억이 있어도 매달 0원이면 심리적 불안이 큽니다. 반대로 자산이 적어도 매달 30만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소액이지만 끊기지 않는 소득원을 만들어두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대기업 부장의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또는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답은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인생 2막을 설계하는 출발선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획하고 소통하고 실행하세요. 은퇴 후에도 실패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